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OLED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이고 반도체 시장, 어쩌면 반도체 시장 이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상 이 OLED는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TV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수요가 스마트폰, TV뿐만 아니라 자동차 혹은 에어러블 기기들 아니면 이 스마트폰이 면적이 2배로 커진다면 그리고 폴더블이 나오면서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OLED 수요가 점차 커진다면 이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추후에 먼 미래가 될 수 있지만 이 AR, VR 시장에서 OLED는 필수이고 현재의 OLED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OLED가 필요하다는 것은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는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AR, VR에 들어가는 이 OLED를 본다면 이 기업을 빼놓고서는 대한민국 국내 기업에서는 그렇게 논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입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단하게 뭐 사실상 이 독점력이 있는 OLED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이 OLED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고 좀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 선익 시스템이 이 일본의 캐논 도끼와 함께 이제 OLED 패널을 위한 대형 증착기를 이제 전 세계에서 딱 두 곳, 이 캐논 도끼와 선익 시스템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BOE, 이런 세계 유수의 이러한 글로벌 OLED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당분간은 이런 장비의 신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OLED 증착 장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저는 선익 시스템은 반드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 디스플레이, BOE, GVO,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대한 유수의 기업들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OLED 대형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 기업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오히려 더 발주를 많이 넣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현저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익 시스템이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 됩니다. 천억이.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는 중소형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증착기, OLED 증착기 중에서도 이 대형 증착기 부분에서 이 캐논 도끼와 전 세계에서 2개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거래사들이 사실상 전 세계 2개의 기업밖에 없으니까 거래사가 다양할 수밖에 없죠. 이 거래사는 많은데 공급자가 적기 때문에 이 공급자들은 이제 꽤나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형뿐만 아니라 중소형 증착기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업체 다 합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80%입니다. 80%. 이 선익 시스템에서 밝히고 있는 이런 중소형 OLED 증착기에 대한 장비 수요는 이 80% 이상을 선익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이 기술력에 대한 독점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보셔야 될 점은 저는 이 OLED의 끝은 그러니까 지금 OLED에 대한 그런 산업혁명의 끝은 결국 VR과 AR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저는 미래에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또한 자율주행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이 꽤나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런 OLED에 대한 그런 분석도 여러 번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OLED가 만약에 AR, VR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느냐. 이 사이에서는 마이크로 OLED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OLED. 저 같은 경우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VR방 그리고 뭐 AR방 이런 방이 있습니다. PC방처럼 이 VR 게임을 즐기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저는 이미 한 3년 전, 4년 전인가 한참 이 VR방이 나올 때 그때 가서 즐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체험을 좀 가끔씩 해보는데 별로 막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가 않습니다. 눈이 아파요. 제가 그 당시 한 2시간 이상씩 하고 있으면 눈이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뭐, 머리도 아프고요. 약간 멀미가 나는 느낌이 나는데, 이러한 이유가,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화질입니다, 화질. 그러니까 화소가, 이 VR이라던가 AR 기능을 좀 따라가기에는 벅찬 화소가 지금까지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런 좀, 어,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화질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OLED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이퍼를 그러니까 유리 위에 이 OLED 같은 경우는 이 빛을 유리 위에 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 웨이퍼에 빛을 쏘므로써 이 화질과 화소가 월등히 더 좋아지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익 시스템이 저는 국내에서는 가장 독보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최근에 공시가 하나 떴죠. 최근에 공시가 하나 떴는데 이 BOE, BOE 중국의 가장 큰 디스플레이 업체죠. 이 BOE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와 이 계약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장비를 이제 공급을 했는데 사실상 이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에는 이 BOE가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부터 한국에 진작에 와서 이 마이크로 OLED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내 회사와 물빈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선익 시스템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결국 지금도 역시나 세계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을 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소외감이 점차 거둬진다면 결국 저는 선익 시스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AR 시장과 VR 시장은 반드시 온다라고 봤을 때 이 마이크로 OLED에 대한 그런 수혜를 보자면 국내에서는 선익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저는 가장 독점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화소의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필터라던가 혹은 이 막을 쏘는 그런 뭐 실리콘 웨이퍼 혹은 유리 이러한 재료와 그리고 기술력이 자체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선익 시스템이 아무래도 이런 증착 부분에서도 마이크로 OLED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는 이 해상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AR, VR 시장을 앞당기는 선제적인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일반 OLED와는 다른 필터를 쓴다거나 혹은 그러니까 좀 칼라 필터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색상이 화소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라던가 혹은 기술력 그리고 웨이퍼에다가 빛을 쏴야 된다는 그런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선익 시스템이 BO에 납품하면서 이러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는 좀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OLED나 아니면 마이크로 OLED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증착 장비 면에서는 일반적인 OLED 증착 장비가 아니라 OLED OS 그러니까 OLED DOS라는 이런 증착 장비를 이제 선익 시스템에서 구비를 하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선두주자로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이 마이크로 LED가 첫 시작이고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아직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분야이지만 추후에 초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라던가 혹은 AR, VR 기기까지 나아간다면 결국 이 마이크로 OLED는 반드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R,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 규모가 20조 원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조 원이 넘었고 2025년까지 50%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확실한 길이지 않을까. 그리고 AR, VR을 보고 한다면 이쪽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만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광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광고가 나온다면 제 필승에 대한 후원, 제 필승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BOA와의 이러한 공급 계약을 보더라도 혹은 추후에 추가 투자가 이제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IT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쪽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뭐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AR 기기 그리고 VR 기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관심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쪽에 대한 속도가 지금까지는 느렸던 것이 이 화질에 대한 의문성이 아직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한데, 이 마이크로 OLED가 기술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결국 AR 기기와 VR 기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고 이쪽에 대한 소외감을 걷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 필승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어느 정도의 주가 회복은 이루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결국 지금까지 V자 반등을 아주 정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이 라인 때부터 이제 이 라인 때까지 대략 7,000원대 라인 때부터 4,800원대 라인 때까지가 이 분할로 매수하시기에는 좋은 투자 범위가 될 수 있다. 물론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관심도를 가진다면은 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결국 이 라인 때까지 7,000원대 라인 때부터 5,000원대 라인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괜찮은 괜찮은 가격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길게 본다면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쌍바닥이 만들어졌고 이렇다 할 반등이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매물은 생각보다 가벼운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상황이고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이 점은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시고 이제 관심을 가지셨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 OLED 그리고 OLED 시장에 대한 분석과 선익 시스템에 대한 기업 분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